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소환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다른 관련된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소환 요구가 들어온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처럼 소환 불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이번에 차라리 소환 요구에 응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한 8가지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모니터링식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계속 소환 요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럼 다 거부할 거냐. 네. 그러니까 그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차라리 이번에 소환 요청에 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성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박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드가 여러 장이 있는데 지금 너무 센 카드를 앞부분에 지금 꺼내 던진 게 아니냐. 소환 거부라는 거는 앞으로 남은 이 본류 수사들 이런 내용에서 뒷부분에 써먹어야지 그것과는 지금 별개인 이 그런 사건에 벌써 소환 불응을 해버리면 나중엔 도대체 어떤 카드를 꺼낼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지금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소환에 불응을 한다면 앞으로 더 중대한 사건들을 수사할 때도 지금은 정치 보복이 아니니까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도 우리라면 그냥 나가서 서면 말고 소환 조사 받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이 대표이기 전에 본인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나 출석하지 않으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 입장에선. 근데 다음 이제부터 이제 중하게 들어가는 사건들 관련해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네.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출석도 불응하고 막 그런 과정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결국 누구한테 유리했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 네.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훨씬 수사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일단 네. 네. 법조인의 한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면 돌파 방식이에요. 네. 나한테 실현이야 나는 뚫고 간다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부분은 좀 그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럼 계속 지금과 같은 세를 취하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9일까지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면 답변을 했든 뭐 소환에 불응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8일까지는 지금 네. 어떻게든 넘겨야 되잖아요. 기소 의견으로 넘기든 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상 뭐 9일까지 해도 되는데요. 네. 공소일 만료일까지는 해도 되는데 근데 뭐 굳이 이 9일 날은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월 8일 날 당연히 이제 어떤 방식으로도 결정을 내릴 텐데 네. 검찰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스탠스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요. 네. 힌트가 뭐냐면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지금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는 우린 기소할 준비가 끝났습니다라는 아하.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발언과 배치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서면으로 이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니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소명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이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했던 부분이 허위 발언 부분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했던 발언, 그리고 또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두 가지 내용인데 오늘 오전에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대장동이나 이 백현동처럼 국토부의 압력과 관련된 건가 싶었는데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자꾸 투쟁하게 만드는 정치는 그렇게 썩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지금 그 야당이 투쟁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렇게 이거 지금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인 거라고 왜 지금 깔고 그런지 얘기를 제가 하시는 이유를 거네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발언들,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뭐 협박이라고 느꼈다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나는 누굴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떤 내심의 자기의 기억력이나 인식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뭐 그 생태탕 집에 간 적이 있다 없다 그럴 때도 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발언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생태탕 집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관한 것을 너무 무리하게 기소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확인하겠다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지금 이제 소환조사 통보한 날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근데 역으로 한번 봐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선거법 위반 부분 제대로 압수수색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허위 이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 제대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위 이력은 2달 동안 서면 조사 기다리던데요. 소환 통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균형을 잃은 수사,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린 수사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리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자꾸 흘러가가지고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소환조사 일단 응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 다음에 계속 소환조사 요청이 오게 될 때 그럴 때 민주당이 보일 반응은 아마 더 지금보다 험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통령의 허위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뭐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에 의하지 않으면 소추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불만의 표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그동안 정말 집요하게 많이 수사를 해왔습니다만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결과가 늘어진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번 정부, 저저번 정부 계속 지나쳐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이 정치 탄압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혐의가 없는 걸 덮어 씌웠다면 그건 정치 탄압이겠죠. 네. 근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면 그거는 내가 이제 피의자가 되거나 당사자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소명해 하는 것도 정치인이기를 넘어서서 국민의 또 의무이자 또 일부 권리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 고발했잖아요. 재직 중에 형사소추 받지 않는 건 맞는데 기소 중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수사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허위 이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8개월이나 수사 끌다가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도 못합니다. 이게 결론 내리는 게 국민들한테 합리적입니까?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다 들었고. 그런데 그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라고 지금 다 묻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는 오늘이 이 소환을 통보했던 날이고 거기에 불응하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를 좀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